말랄라 마이너스 침묵을 거부한 소녀. 1장 스와트 계곡의 아침. 아침 5시 30분. 스와트 계곡의 첫 번째 아잔이 울려 퍼지기 전부터 말랄라는 잠에서 깨어 있었다. 얇은 담요 아래에서 손으로 수학 공식을 허공에 그려보며 오늘 있을 시험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풀어보고 있었다. 말랄라, 일어나야지. 어머니 토르페카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깨어 있어요, 엄마. 말랄라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마음은 이미 학교로 달려가고 있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던 말랄라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로는 탈레반들이 장악한 지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아빠가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며 한숨을 쉬시던데. 말랄라는 혼잣말을 하며 교복을 입었다. 파란색 사라르 카미즈에 하얀 히잡을 두르고 책가방을 메었다. 가방 속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한 수학 노트가 들어있었다. 식탁에서 아버지 지아우디는 여전히 라디오 뉴스를 듣고 있었다. 토스트를 씹으며 듣는 뉴스는 좋지 않았다. 탈레반이 또 다른 여학교를 폭파했다는 소식이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말랄라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아우디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말랄라, 너는 정말 용감해요? 말랄라가 웃으며 문장을 완성시켰다. 아니에요. 그냥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을 뿐이에요. 2장 버스 안의 마지막 웃음. 오전 8시, 말랄라는 언제나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들을 기다렸다. 첫 번째로 온 것은 모니바였다. 모니바의 뺨은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오늘 수학시험 준비됐어? 모니바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물론이죠. 어젯밤에 문제집을 2번이나 풀었어요. 말랄라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곧이어 시다와 카이나트가 도착했다. 네 소녀는 버스가 올 때까지 서로의 노트를 비교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운전사 아저씨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시험에 대한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으니까. 말랄라, 너는 정말 수학의 천재야. 시다가 말랄라의 노트를 보며 감탄했다. 이 공식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푸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수학은 논리의 언어라고. 차근차근 따라가면 답이 보여요. 말랄라는 친구에게 공식을 설명해주며 웃었다. 그 순간이었다.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다. 왜 서는 거예요? 카이나트가 운전석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손등의 핏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버스 문이 열렸다. 3장 침묵을 강요하는 순간 키가 크고 검은 수염을 기른 남자가 버스에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가 숨을 참는 소리,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누가 말랄라 유사푸자이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말랄라는 친구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내가 숨어야 할까? 아니면... 말랄라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마라, 말랄라. 그것이 너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탈레반 대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말랄라는 이상하게도 평정심을 되찾았다. 나는 말랄라 유사푸자이다. 교육을 사랑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소녀 말랄라.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총성이 울렸다. 사장 어둠 속의 목소리들. 말랄라, 말랄라야.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가 멀고 희미하게 들렸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말랄라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훨씬 높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말랄라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 하얀 벽, 그리고 수많은 기계들이 삐삐거리며 소음을 내고 있었다. 말랄라. 엄마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 딸, 내 용감한 딸. 말랄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의사가 다가와 물을 조금 먹여주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말랄라의 첫 마디였다. 영국이야, 말랄라. 버밍햄의 병원이야. 아빠가 대답했다. 너는 9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어. 9일. 말랄라는 그 숫자를 곱씹어봤다. 9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친구들은 괜찮을까? 학교는? 모니바와 시다는 괜찮아요? 괜찮아, 말랄라. 다들 괜찮아? 엄마가 안심시켰다. 그 순간 말랄라는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5장 2개의 길. 재활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해가는 동안 말랄라는 많은 생각을 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영국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 앞에 놓인 2개의 길을 보았다. 하나는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다.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영국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숨어서 살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 어느 날 밤 말랄라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탈레반은 나를 침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총알로는 아이디어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나에게 한 일은 오히려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말랄라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더 많은 소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아우디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6장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외침. 2013년 7월 12일 말랄라의 16번째 생일. 그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서 있었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단에 서기 전 말랄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든 연설문이 살짝 떨렸다. 긴장하지 마, 말랄라. 너는 이미 더 무서운 것들을 이겨냈잖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전 세계의 교육 지지자 여러분. 말랄라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점점 더 강해졌다. 탈레반은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총알로는 우리의 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말랄라입니다. 내 이름은 아프가니스탄의 위대한 여성 전사 말랄라이 마이완드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말랄라는 알았다.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다는 것을. 7장 노벨 평화상의 빛. 2014년 10월 10일 아침 말랄라는 화학 수업을 듣고 있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말랄라, 잠깐 나와 볼래요? 복도에서 교장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말랄라.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말랄라는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17세, 역사상 가장 젊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12월 10일 오슬로의 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말랄라는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지금도 말랄라는 계속 싸우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총소리보다 더 멀리, 더 깊게 울려 퍼지고 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말랄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요? 전혀요. 제가 침묵했다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수많은 소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목소리 하나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계속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총알은 몸을 다치게 할 수 있어도 꿈을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제 꿈은 모든 아이가 교육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 저는 계속 걸어갈 거예요. 말랄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선 수많은 소녀들의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 아이, 한 선생님, 한 권의 책, 그리고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랄라 유사푸자이.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하나는 침묵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 다른 하나는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17세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세계에서 가장 젊은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